일본 요코스카항. 이곳에 110년 전 군함 한 척이 보존돼 있다. 바로 러시아의 발틱 함대와 맞붙어 대승을 거둔 러일 전쟁 승리의 상징 미카사함이다. 아시아의 작은 섬나라였던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러일 전쟁. 과연 이 같은 일은 왜 벌어지게 된 것일까? 그리고 세계 제1의 강국 러시아를 상대로 일본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놓았고 20세기를 전쟁의 세계로 이끈 러일 전쟁.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긴 것은 또 무엇일까? 청일 전쟁이 끝난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서울의 한복판, 그것도 왕이 거처하는 궁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명성 황후가 살해된 것이다. 주한 일본 공사 미우라가 주도한 일단에 의해서였다. 과연 일본은 왜 이 같은 무모한 짓을 벌인 것일까?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일본은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한반도에 이어 중국의 연결 통로인 요동반도를 차지해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제동을 건 나라가 나타났다. 바로 러시아였다. 당시 세계 제1의 육군 국가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삼국 간섭에 나선 것이다. 그것은 말이 권고였지 위협이었다. 결국 일본은 요동 반도를 반납해야만 했다. 그렇다고 한반도는 물론 대륙 진출의 야욕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이때부터 일본은 러시아를 적국으로 삼고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설상가상. 한국에서는 러시아의 힘을 빌려 친일 세력을 축출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난 것이다. 그 핵심 인물이 바로 명성 황후였다. 그러나 일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고종이 일본의 압제에 반발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다. 러시아 역시 한국의 주권자인 국왕을 자국 공사관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일본을 견제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요동 반도에 이어 한반도까지 일본의 침략 정책을 저지하고 나선 것일까? (1905년) 완공을 목표로 유럽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시베리아 철도. 여기에는 군대와 물자를 동아시아로 단시일 안에 대량 동원이 가능하다는 군사적 이점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숨어 있었다. 바로 경제적 침투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었다. 시베리아 철도의 종점인 군항 블라디보스토크가 겨울철에는 얼어붙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Нам нужна независимая, но управляемая Корея. Вот Корея, будучи пока слабой, может стать плацдармом для действий других держав.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ля Японии. Управляемым, да, с которым можно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но независимым. Японии нужна была Корея в качестве протектората. 그렇다면 당시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 나갔던 것일까? 아관 파천은 일본에게 크나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일본으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에 한 가지 계략을 꾸미게 된다. 한국 정부에게 극비 문서를 넘겨준 것이다. 바로 러시아와 비밀 협약이 담긴 의정서였다. 결과는 예측한 대로였다. 고종은 러시아에 대한 배신감에 아연실색했다. 과연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관 파천이 있은 지 4개월 뒤, 크렘린 궁 한켠에 있는 우주벤스키 사원에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이 열렸다. 축하하러 온 각국 외교 사절단 속에 일본 정부 측 인사도 참석했다. 한반도를 놓고 비밀리에 러시아와 흥정을 벌이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아관 파천을 통해 한반도의 주도권을 차지한 이상 일본과 충돌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절충안을 찾아 합의를 보았다. 바로 문제가 된 의정서였다. 한반도를 두 나라가 공동 관리하는 보호령으로 전락시킨 셈이었다.
러시아를 믿었던 만큼 고종의 배신감은 컸다. 고종은 마침내 환궁한 뒤 자주 노선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독립협회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자주 독립을 이루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도 이 무렵이었다. 민중들은 만민공동회를 열어 정부의 외세 의존적 외교를 비판하는 운동을 펼쳐나갔다. 러시아는 재정과 군사 고문을 한국에서 철수시켰다. 그러나 외세의 견제 세력으로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었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오래가지 못했다. 사회가 침체되면은 여기에서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종은 이들 민주화 세력이든지 만민공동회와 같은 이런 집단들이 결국은 왕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탄압의 길을 택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왜 순순히 한국에서 물러났던 것일까? 이 무렵 중국은 열강에 의해 분할 위기에 처했다. 외세 침략에 대한 중국인들의 분노는 의화단의 난으로 폭발했다. 이들은 각지에서 외국인과 공사관을 습격하고 철도와 전신서를 파괴했다. 이에 러시아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만주 일대에서 진압작전을 펼쳤다. 그런데 문제는 난이 진압된 뒤에도 러시아가 병력을 철수하지 않은 것이다. 러시아의 만주 점령. 그것은 일본에게 위기이기도 했지만 한반도를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러시아가 내민 카드는 한국 중립화였다. Независимая Корея не могла угрожать русским интересам. А Корея, захваченная Японией, конечно, стала плацдармом для борьбы против России. 그런데 얼마 뒤 러시아가 만주에서 물러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한다.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일본이 새로운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アジアとの、貿易を支えているのはイギリスなわけですが、それを陸路でヨーロッパとアジアを結びつける、方向を、シベリア鉄道で、ロシアは、描き出したので、イギリスの権益を脅かしているのもロシアであるというのが、世界的に明確になってきて、
そうすると、イギリスを背景に持つというそのことが非常に重要なことだ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始めた。 1901년 뜻밖에도 영국 측에서 먼저 동맹 제안을 해온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이 의외였다. 영국과 러시아의 적대적 관계를 이용한 외교적 술수였던 것이다. 마침내 일본의 계략대로 영일 동맹이 체결되기에 이른다. 러시아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일본이 영국과 손잡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할 것임을 세계 만방에 공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전 시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를 도와 참전하는 경우 영국도 일본과 함께 싸울 뜻을 밝힘으로써 프랑스와 독일의 지원을 원천 봉쇄했던 것이다. 결국 러시아는 6개월에 한 번씩 3차례에 걸쳐 만주로부터 완전 철병키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The difficulty was that for Japan was that Russia was in alliance with France. I suppose was to give Japan a certain amount of courage to be much tougher towards the Russians in the sense that she had a guarantee that if the Russians were joined by the French, the British would join as well. 영일 동맹을 체결할 무렵 일본은 전쟁 준비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다. 불과 3년 후면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일본을 열패감에 사로잡히게 만든 사건이 발생한다. 5월에도 눈으로 덮인 핫코다 산에서 동계 훈련 중이던 병사 대부분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이 참사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극도의 어려움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일본에게 각인시켰다. 제1차 철병 약속을 이행한 직후 러시아에서 이상한 조짐이 나타났다. Потому что, повторяю, он не считал, что Япония серьезный военный противник. Он был искренне убежден, что война начнется только тогда и только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он сам, Николай, этого захочет. Сама Япония, даж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ее поддерживает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не решится напасть. Не решится.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최종 방침을 확정했다. 러시아에 대한 전쟁의 속내를 감추고 최후의 교섭을 벌여나갔다. 5개월간에 걸쳐 계속된 이른바 개전 외교가 시작된다. 일본이 개전을 결정하기 한 달 전, 러시아가 돌연 양보할 뜻을 비춘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제안을 한마디로 묵살했다. 일본은 왜 타협 대신 개전의 길을 택했던 것일까? 그리고 러시아는 왜 한 발 물러난 자세를 취했던 것일까? 당시 러시아로서는 전쟁만은 피하고 싶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육군 병력이 각지에 걸쳐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해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발트해와 흑해, 태평양 세 곳으로 분산 배치돼 유사시에 효과적인 병력 동원이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Но в тот момент Россия была совершенно не готова к войне с Японией, не имея флота достаточно. До войн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была очень маленькая группировка, всего около 40 тысяч человек, а у японцев была армия больше 500 тысяч, и они могли выставить сразу. Поэтому ни о какой активно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позиции русских войск в Корее, в Маньчжурии не могло быть речи. 바로 이러한 러시아의 허점을 일본은 노린 것이다. 단기간에 승부를 내지 않으면 불리하다고 생각한 일본은 이때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물론 미국과 영국에서 최신의 군함 제조 기술을 도입해 거대 전함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첩보전을 통해 개별 함선의 모양과 속도, 기능 등 러시아의 군사력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전투에 임했던 것이다. 러시아と軍事的決着をつけて、朝鮮、半島を確保する、というので1904年の開戦というのを、彼らは、考えていたわけで、その意味でこの日露交渉というのは妥協点を見つけるための外交交渉というよりも、国際世論や国内世論に向かって、努力をした日本政府にもかかわらず、やむなく戦争に、立ち至ったということを説明するための、いわば理由付けでしかなかった。 전운이 감돌자
고종은 전 세계를 향해 자신의 뜻을 전한다.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열강들이 전시 중립선언을 승인하는 답을 보내왔다. 그러나 끝내 화답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다.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은 왜 이 같은 태도를 취했던 것일까? 당시 미국은 필리핀을 병합한 데 이어 동아시아의 이권 경쟁에 참가할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른바 문호 개방 선언. 그런데 러시아가 만주에서 철병하기로 약속하면서 중국의 내건 조건이 문제가 된다. 그것은 미국의 문호 개방 정책에 맞서는 만주에 대한 문호 폐쇄를 의미했다. 미국은 만주에서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의 견제 세력으로 일본을 이용 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전쟁 시 우호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독일과 프랑스, 양국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일본은 개전을 결의하고 러시아와 국교 단절을 선언했다. 동시에 해군의 출전 명령이 떨어졌다.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로 한 것이다. 강국 러시아를 상대로 단시일 내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였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그러나 이때까지도 고종을 비롯한 한국의 지도층은 여전히 전시 중립선언과 열강만을 믿고 있었다. 중립하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황제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희망사항이다. 그렇지만은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 실현시키려는 그런 꾸준한 노력이든지 플랜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해야 할 겁니다. 고종의 방식은 삼국지에 나오는 것 있죠. 이호경식계다.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게 하고 먹이를 두고 싸우게 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안전을 택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론은 뭡니까? 싸움 붙은 사람 두 국가들 중에 이긴 국가가 바로 그 먹이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열강이 독립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에 젖어 있던 바로 그날 저녁.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상륙 작전이 벌어진다. 러시아도 일본도 아닌 한반도의 진해만이었다. 일본군은 군사적 요충지였던 진해만을 중심으로 마산포 일대를 점령해 나간다. 이틀 뒤 여순항,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일본의 운명을 결정하는 해상 작전이 펼쳐진 것이다. 러시아가 방심한 틈을 탄 기습 공격이었다. 전쟁 초반, 일본은 이내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러시아 함대가 여순항에 깊숙이 틀어박혀서 더 이상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요새화된 기지의 모든 포대를 이용해 위력적인 해안포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여순항 앞바다에 낡은 배를 침몰시켜 출입로를 봉쇄하기로 결정한다. 동시에 제물포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군함 2척을 기습 공격으로 침몰시킨다. 일본 육군은 한반도를 통해 만주로 진격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한국의 전시 중립선언은 고작 보름 만에 공연불로 끝나버린다. 설상가상, 궁궐까지 점령한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내밀었다.韓国と日本が一種の公主同盟、一緒に戦争すると、こういう同盟を結びたい、戦争に協力すると、韓国はですね。で韓国は土地も提供すると、戦争には協力すると、こういうふうに制約させようと。で、日本は韓国と一緒になって韓国のためにこのロシアと戦争してるんだと、こういう、形を取ろうとしたということじゃないですか。 일본의 오랜 전쟁 준비는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개전과 동시에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 부총재를 영국과 미국에 파견했다. 전비 조달을 위한 외채를 모집하기 위해서였다. 러시아와 일본 모두 전쟁 비용을 외채에 의존해야 했던 처지. 외채 모집의 성공 여부는 러일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변수였다. 그러나 외화 조달은 난항을 겪었다. 일본의 패배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선뜻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승률 없는 위험한 투자는 뜻밖에도 유대계 자금에서 나왔다.
일본은 제이콥 시프의 도움으로 외채 모집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개전 초기 비싸게 팔렸던 러시아 공채의 인기는 급락했다. 여기에는 일본 육군의 역할이 컸다. 전쟁 석 달 만에 만주 일대를 함락시킨 것이다. 결국 계속된 러시아의 완패는 일본의 대외 신용도를 높였다. 世界のバンカーがいやこれは日本が勝つ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んで日本の国債を買ってくれたということで日本はまた弾薬とかなんかを買うことができた。ロシアの方はお金がかかってこないからその戦費もできなくなった。 그러나 이 무렵 여순항에서 폐색 작전을 펼치고 있던 일본 해군은 뜻밖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장기간의 항구 봉쇄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함대의 기동력은 물론 해군의 사기까지 떨어뜨린 것이다. 결국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육군에 의한 여순 요새의 공략이었다. 육군은 군대를 새롭게 편성해 여순항을 포위해 들어갔다. 한편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러시아 황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발트해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해군의 상징 발틱 함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일본과 동맹을 맺은 영국이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세계 곳곳에 위치한 영국 식민지에 발틱 함대가 오면 석탄과 식량 공급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로 인해 발틱 함대는 지름길인 수에즈 운하를 두고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까지 우회해야만 했다. (1904년 10월) 여순 공략에 나선 일본군은 203 고지 쟁탈전에 나선다. 여순항 전체가 손바닥처럼 내려다 보이는 전략적 이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이미 요새를 구축하고 있던 상황. 이때 일본군이 취한 전술은 무조건 돌격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66일간의 무모한 돌격 전술로 결국 승전기는 일본의 차지가 된다. 이후 일본군은 항구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를 향해 집중 공격을 가했다. (1904년 12월 31일) 단 이틀 만에 러시아 함대를 모두 침몰시킴으로써 여순항은 물론 서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일본의 여순 함락. 그것은 발틱 함대에게는 치명적인 소식이었다. 이로 인해 발틱 함대는 여순보다 먼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Плана не было. Он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перед своими офицерами, командирами кораблей, одну – всеми силами прорватьс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к ближайшей базе. Это все. Ничего другого он им приказать не мог. Ну, это что, план на сражение? Нет, это план на удачу. 비극은 러시아 내부에서도 벌어졌다. 광장에서 시위를 하던 노동자들이 무차별 총격으로 쓰러진다.
전쟁 중에 벌어진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러시아는 혼란에 빠진다. 당시 러시아 주재 일본 무관 아카시 모토지로. 그는 바로 이 사건에 깊숙이 관련돼 있었다. 러일 전쟁 발발 2년 전 일본 정부는 아카시에게 비밀 명령을 내렸다. 이때 일본 육군 참모본부가 3년에 걸쳐 아카시에게 제공한 자금은 100만 엔, 현재 화폐 가치로 약 5,400억 원에 달했다.ロシアはその革命を起こしたそこを鎮めるためにまた軍隊が必要ですよね。そうすると日本と戦争するその軍隊が少し減るでしょ。ロシアの軍事力を弱めるためにちょっと気をこう違うところに力を向けてもらうというその工作だったんですね。 1905년 5월 27일 새벽 38척의 발틱 함대가 항해한 지 7개월 만에 동해의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미 물자도 사기도 바닥난 상태였다. 일본은 러시아의 북상 경로를 대한해협에서 막는 작전을 펼쳤다. 발틱 함대의 진출로를 가로막은 뒤 선두에 있던 배부터 순서대로 집중 포격을 가했던 것이다.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다음 날까지 이어진 격전으로 발틱 함대의 괴멸과 함께 러일 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세계 열강의 일원이 된다. 미국의 군항 도시 포츠머스. 러시아와 일본 양측의 대표단이 모습을 나타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청으로 평화회담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은 회담 초반부터 충돌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루즈벨트는 중재에 나섰다. 일본에게 배상금을 포기하도록 설득한 것이다. 결국 일본은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한 채 조약을 맺었다. 대신 그들은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만은 굳건하게 구축했다.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확실히 보장받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보호의 내용이었다. 열강이 승인한 보호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강제 병합을 뜻한 것은 아니었다. 포츠머스 회담 2달 뒤 일본은 군대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와 을사늑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했다.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다.日本がこれから戦争が終わるとですね、各国の戦争中去っていた公使たちが戻ってくると、特にロシアが戻ってくると。でロシアが戻ってきた場合にロシアはまた皇帝と古城と一緒にいろんなことを仕掛けてくると。とにかく占領体制を維持した中でとにかく本国にしてしまおうと、早くですね朝鮮を本国にしてしまおうと、そういう成果を取りたい。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 공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본국에 타전했다.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는 일본의 행위에 대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고종은 미국에 일본의 불법을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물론 어느 나라도 고종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러일 전쟁이 막바지에 치닫던 4월, 일본은 이미 한국에 대한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열강들의 승인 여부가 큰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먼저 미국의 승인을 받아두는 전략을 취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하버드 동창생이자 친구인 가네코 겐타로를 특사로 미국에 파견해 수차례에 걸쳐 비밀 외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We Japanese are dressed like Americans, and we are sympathetic to American English values, and we will represent Christianity and American values in Asia. Slowly, Kaneko convinced Roosevelt that Japan was fighting for American values. 그리고 얼마 뒤 미국의 외교 사절단이 아시아로 향했다. 일본과 비밀 협약을 맺기 위해서였다. 이 무렵 일본은 영국과도 접촉했다. 영일 동맹에서 체결한 내용 중 한국을 병합하는 데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어서였다. 바로 조약에 명시된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영국은 그 대가로 한 가지 조건을 내건다.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us. We'll never attack you in India, and you leave us alone in Korea. You let us take Korea. So Britain agreed to that. 마침내 한국은 일본의 동무대가 되고 말았다. 1910년 8월 한일 강제 병합으로 35년간 조선 총독부에 의한 식민지 통치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후 동아시아에서 평화는 사라졌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심은 더욱더 커져만 갔고 반세기 동안 일본의 세력 확장을 위한 전쟁이 계속된 것이다.昭和7年上海実行国際都市上海を舞台とした戦闘は各国に衝撃を与えた。戦争という軍事力によって、国家の進路を新たに開拓す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ふうに政府も思い込んだし、国民も、そう思い始めた。そういう意味で、私は日清戦争から、1945年までを50年戦争という、概念で捉えて軍事力で国家を進めていく社会という、ものに、政府も国民も考えを持つようになった。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동아시아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 중의원에서 평화 헌법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겠다고 나선 일본. 세계 강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역시 센카쿠 열도를 놓고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며 군사 강국을 통한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크림 반도를 합병함으로써 신냉전 체제를 몰고 왔다. 과연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